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 전선. 높은 산 깊은 멀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너 승자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11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9일 밤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22화 달려라 김용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네. 진짜 빨리 가요. 그러게요. 오늘이 4월 9일인데요. 오늘이 또 나름 의미 깊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테지만 오늘이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사법살인 8분의 무고한 분이 사법살인을 당하신 지 37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살인을 행한 살인자의 딸내미. 네, 따님 되시는 분께서 또 이렇게 총선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대통령까지 하시겠다고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네요. 참 착잡하죠. 사과도 안 해. 사과도. 뭐 나름 사과라고 하기는 했는데. 바빠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카퍼레이드에 산업화에서 대해 피해를 입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건데 이거는 참 네. 그렇죠. 인혁당이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볼 땐 사과이고 피해자가 볼 땐 사과가 아닌 희한한 사과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럴 때 또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 뭐가 있나요? 족가세요. 하여튼 저 청취자분들 정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 네이버에서 꼭 저 인혁당 사건 한번 쳐보시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 한번 좀 그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그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 쌍용 자동차 네, 그 22번째. 예, 22번째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 또한 지금 75년에도 이 그때는 뭐 그냥 그 군사 재판에서 그냥 그 사형 선고 내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냥 그쵸. 예 바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린 그 제가 뭐 이분들 이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흥선, 하재환,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네. 8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뭐 이분들 그 이제 뭐 이게 그 요즘에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한번 기억해 주십사 하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유족분들께서는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먼 과거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한참 그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 있잖아요. 네, 네, 네. 문정현 신부님이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그 당시에 인혁당 호송버스가 지나가니까 예, 그때 그거 지나가지 못하게 그 버스 밑에 누우셨다가 다리가 예, 깔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 내놓으라고 네. 예, 그러셨던 분이 바로 그 젊은 문정현 신부님. 아. 지금 강정마을 또 얼마 전에 또 다치셨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많이 입원해 다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있는데. 그래서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네네. 최신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요즘에 저 이명박 정권에서 이렇게 종북 좌빨 이러면 이제 그 사찰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종북 좌빨 이렇게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뭐 아유. 그런 그럼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지. 예,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5년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 독수리 오형제 사형 사건이 됐을걸? 75년에 인터넷도 없었죠. 팟캐스트가 없었구나. 아우 어찌나 다행인지. 근데 그 박모 양께서 음. 이건 뭐 간접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사실상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네. 그렇죠. 그런 예.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 지금 그 직접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분이 또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다. 그렇죠. 이거 좀 심각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틀 뒤면 제1당이 되겠다. 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축제하자 막 카퍼레이드 하시고 막 난리치고 다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그럼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니죠. 무슨 그래서 낯으로 나옵니까? 그분이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사들 돼지 네. 김용민 관련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느냐, 이 교육상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트윗에 보면은 그 성인 방송에서 한 얘기를 조중동이 지금 유포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본다. 우리 어린이 때 성인 방송 보고 자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네 애비가 접대부 끼고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잘 자라왔다. 이 XX야 이런 또 SNS가 돌아요. 네네. 센 말들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센 말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 게 내가 그 세대거든요. 75년도에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야. 그러니까 저는 유신 세대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현장 네. 외국. 네, 그렇죠. 그러다 79년 12.16 사건이 딱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문의 내용이 샥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이 청소년기까지 위인이라고 알고 살아있는 위인이라고 알고 자라왔던 이분이 독재자였네. 그다음에 이제 막 까발려지는 거죠. 예. 숨겨졌던 역사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패닉을 겪어요. 패닉을 누구나 청소년기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물의 지금 그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가 물론 이제 이 영부인이 아니라 딸이었지만 영애라고 불렀죠. 영애. 네네. 지금 이제 또 대통령을 하겠다. 그 30여 년 전 일인데. 또는 아니죠. 세습. 아니, 그 집안이 또 하는 거지. 집안이. 그렇죠. 예. 세습. 비판 받아야 돼요. 하여튼 뭐 연좌제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이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구시대 퇴물들은 사라져 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런 게 역사 발전, 정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니 아예 만약에 정말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하고 나는 아버님의 이런 잘못들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말 말고 행동. 산업화의 뭐 어쩔 수 없는 피해자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죠. 지지율이 안 나와요. 아빠가 도와줘서 다 이렇게 된 건데 아빠한테 빨대 꽂아갖고 이렇게 된 건데 아빠를 부정하면 안 되지. 유신공주 그 예전 생각나네요. 그 언제 선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인가? 그 저기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미장원 가서 이제 어머님 네네. 모친 그 유경수 여사 머리. 아, 네. 2007년 대선 때. 네, 그랬죠. 이명박 후보와 경선을 할 때 한나라당 내부 경선 머리 똑같이 시절에. 하고 안 바꿨어요. 한 번도. 그 70년대 스타일. 안 감은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경수 여사 머리 해가지고 그리고 세팅 한번 해놓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게 참 어르신들한테는 어쨌건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향수가 정말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다시 75년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도 에이 설마 그죠? 그래도 민주화가 되고 이랬는데 뭐 나라가 무슨 사찰을 이런 걸 하겠어?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사실 80년대, 90년대부터 더 한 거예요. 더 하죠. 저는 뭐 연예인 사찰하고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아니 무슨 뭐 김제동 사회 보는 거 가지고 뭐 국정원에 그렇죠. 와서 그러니까 연예인 사찰이 그 저 어디야 중정이죠 중정. 그렇죠. 중정이 하던 1순위 사업이었잖아요. 저 대학 여대생들하고 그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건 좀 사찰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사찰이죠 사찰. 이렇게. 인력 수급 뭐 이런 거고. 사이즈 재가지고 청와대에 공급하고. 근데 이거 사찰은 감시하는 거잖아요. 연예인.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 했어요. 집 주변이 요즘에 좀 한산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제 주변에 행동대장님 집 주변이 이상한 차들도 가끔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한 분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상당히 불안하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조용합니다. 이것들 증거인멸하러 들어갔구나. 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김제동 씨 사찰하냐고 바빠가지고 국정원이 저 같은 피라미드를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지금. 그렇지. 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종북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 챙기고 해야지. 부터 챙기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국정원이 자기 임무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좀 셌어. 제목이 뭐였죠, 혜준 씨? 달려라 김용민입니다. 달려라. 많이 김용민. 샜다 많이 샜어. 그러니까 정서가 70년대로 돌아갔어. 예, 정서가 이제 박정희 그리고 저기 박근혜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또 우리 서두가 또 인혁당이니까 정신 없죠. 맞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 밤새도록 해도 안 되죠. 아마 그 얘기들은 저희가 아마 이제 대선이 또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시작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중간에 또 한번 시원하게 한번 털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는 네. 이제 대선 체제로 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고민 한 분만 우리가 한 그 분만. 고민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애국전선 시즌 2를 내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나를 자르려고 벌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끝까지 같이 가셨더니 아니 뭐 꼭 그런 거보다 아니에요? 다행이고 그럼 그냥 괜히 그냥 시즌 2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똑같이 하는 건데 아니야 근데 시즌 자리만 바꾸지 뭐. 이 저 약간 패널도 바뀔 수 있잖아. 그래, 자신 있으시다 이건데 만만치 않아요 형도. 맞아. 형님하고 제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그럼 최영일님이 편집하시는 건가요? 나는 처음에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티파니 양이 나와줄 때까지는 청자들이 밀어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티파니 양 언급 때문에 빼라는 안티들도 많이 계시죠. 예, 또 하여튼 시즌 2. 예. 감어. 제목이 뭐라고? 네, 달려라 김용민입니다. 아, 왜 그거였구나. 달리라고 뉴스를 다 보셨죠?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뉴스뿐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녹음을 하는 월요일에 일찍 봉주 11화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낙곰수가 항상 우리보다 부지런한 걸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또박또박 매주 제때 올리는데 업데이트 타임. 낙곰수는 다 바쁘시니까 그분들이 좀 이제 늦게 올라오고 미뤄지고 뭐 2주 안 올라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 오늘은 정말 급박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다운이 안 됐어. 그쵸. 왜냐하면 너무 해킹을 많이. 당했어. 뭐 딴지일보 디도스 공격이 서버가 있었다. 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 음원들이 여기저기 분산돼서 지금 해외 서버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 도움과 노력으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저는 마침 딱 이제 팟캐스트에 다운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네. 달려라 김용민. 우리는 그거고 네. 봉주 11화는 김용민 대 이명박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김용민 대 이명박. 참 어떻게 아무리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요. 팟캐스트에도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주류 방송이 아니라 팟캐스트 방송에서 진행을 하던 사람 그리고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과 대통령과 어떻게 이렇게 뭐 대 뭐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을 이 오늘 제목은 물론 나는 꼼수다에서 뽑았겠습니다만 그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조중동이죠. 그리고 그렇죠. 새누리당이고 왜 김용민 대 이명박의 구도를 만들어 버렸을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그 뭐 선거 때 프레임 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솜씨들이 있어요. 솜씨들이.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 MKS 이렇게 방송 장악하고 그리고 조중동이 거품 물고 또 종편은 뭐 사실 뭐 영향력도 없다. 일단 네. 영향력은 없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 기자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 김용민 후보 사무실을 갔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떨어뜨리러 간 거 아니야 또? 후보는 안 만났어요. 후보는 안 만났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갔더니 그 TV조선 카메라 있잖아요. TV조선 카메라가 그 후보 사무실 앞에 이렇게 뻗치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올라가서 오늘 후보 공식 일정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공식 일정이 없대요. 근데 그냥 거기 뻗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만 걸려라 그냥. 네, 언젠간 들어올 거 아니냐. 그 데스크에서 오다가 내려갔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다른 뭐 신문사들 있고 그 주변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종편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선TV 같이 쓰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취재 차량들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 보니까 방송 장비 실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후보한테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얻어 걸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 어버이 연합들 뭐 쳐들어가. 그런 거. 예. 그리고 방송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뻗치고 개기는 거. 어마어마한 심리적 타격이 되니까. 그때 마침 11시쯤 되니까 이 어버이연합은 아니고요. 노원구 안보협의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노원구의 안보를 협의해. 노원구에 간첩이 나타나나 보다. 노원구를 뭐 미국이 친구 간대요.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현수막 이렇게 피고 그리고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 현수막 꺼낸 다음에 성명서 낭독하고 구호 한 3번 외치고 네. 포토타임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욕부터. 네가 그렇게 욕을 잘한다며 우리도 욕 좀 하자 하니까 욕 좀 하자 욕 좀 하자 욕 좀 하자 그래서 죽인다. 욕도요 김정은과 놀아나라 그러면 놀아나라 그거 즉흥적인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종편 기자가 입담 좀 종편 되는 기자가 할아버지가. 거기 계속 그 저 김용민 후보 사무실 앞에 계속 새벽 6시 반에 왔대요. 네. 계속 뻗치기 하다가 이제 그림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취재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더라고 보니까. 망신. 놀아나라 이거 찍으러 갈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욕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욕 좀 하자 이러면서. 아, 이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도 평생 욕을 못 해봤나. 있다. 개가 처먹을 놈아. 개가 처먹을 놈아? 아 잠깐만. 개가 처먹을 놈은 개가 돼지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4분의 4박자 박자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프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신 분들은 끝에는 네 자리로 맞춰준단 말이에요. 급하게 조직되셨구만. 욕을 김용민이 개가 처먹을 놈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가 쳐 이게 뒤에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선창하시는 분이 개가 처먹을 놈아 이렇게 그러니까 처먹을 놈아 이제 이러고 그러고 외치시더라고. 아니 오늘 이게 되게 웃음 주시려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픈 주제, 슬픈 방송인데 되게 코미디가 되네. 아 이게 왜 슬퍼요? 응? 저는 최대 고민입니다. 이게 경기 동부 아니 터미네이터 사건이 이게 이후로 우리가 지금 다 각각 급박하잖아요. 애국전선대로 막 급박하잖아. 매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황 파악하고 뭔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청취자님들께 전해드릴까?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내일 이 녹음 파일이 올라가면 어떤 메시지들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낙곰수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봉주십이라 오늘 올라왔잖아.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 도입부만 좀 들었는데 좀 정말 처절했어요. 그 느낌이. 낙곰수는 왜요? 난 낙곰수를 되게 좋아하는 게 늘 예. 발랄하거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풍자하고 해악하고 이게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어도 쫄지 마 씨바 이러면서 막 이제 깔깔깔깔 허허허허 하는 게 좋았는데 오늘 지금 이 정봉주 전 의원 구속된 분 빼고 낙곰수 3인방이 막 울어. 어머. 되게 슬펐어. 오늘 상상이 봉주 안 11화에서 이게 쫄지 말라면 지들 울고 그래. 생각보다 데미지가 엄청 세요. 그럼요. 사람들이 다 자기 알아보고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니까 선거운동은 다녀야 되고 길에서 얼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낙곰수 멤버시라면은 이러면 안 돼요. 울고 질질 짜고. 아니, 오늘 온 국민에게 쫄지 말라는 메시지를 쪼셨어. 던지신 분들이 예. 이거 한마디 해야지. 그죠? 왜 쫄고 이러면 안 되죠? 쫄았냐 이거 해야지. 쫄았냐 새끼야. 나 이거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쫄았냐 이거 해야지. 쫄았냐. 아니 쫄고 나서 울어? 예? 뭐 징징 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나면 또 다 들어보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내일 모레 이제 4.11 전격적인 이 투표로 심판하는 날 그렇죠. 승리로 끝나야만 되는 이틀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이후에야 이제 우리 멤버들이 편안하게 이제 봉주 11화 시간 되면 들으실지 못 듣고 계속 우린 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쫄진 않았어요. 결국 이제 껄껄 웃으면서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불타다가 재루산화할 줄 알고 이 길에 들어섰지 않냐. 그렇죠. 비장미가 네. 있어요. 비장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어준 총수 얘기는 우리는 총 맞고 쓰러져서 죽을 때도 농담하다 죽을 거다. 또는 어디서 정말 칼치 맞을지 모르는 각오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대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김용민 씨처럼 시사평론 방송인으로 뭐 강의하고 오래 가다가 낙곰수 이제 1년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집중 포화를 맞는 걸 보면 어떤 인간이건 저건 공황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이번 주 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특히 이제 아침마다 라디오를 하잖아요. 바치칸 뉴스에서 금요일 날 김용민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발칙한 뉴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저한테도 막 멘션, 막 쪽지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욕
욕 막 이런 게 어. 그러니까 단지 김용민 후보를 옹호했다 이것만으로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정말 장난 아니겠죠. 아 물론 괴롭죠. 이게 뭐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이게 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뭐 진짜 오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 아까 뭐 무슨 개나 처먹으라 뭐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개가 처먹을 놈아. 개가 처먹을 놈아 뭐 이거 네. 짜증이 나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김용민 씨 뭐 마음은 안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제 하도 또 이제 또 같은 편이라고 하는 분들도 또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같은 또 잘못한 편이 부분이 더 문제야. 그지 뭐 우리 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세종시 출마하신 예. 이해모 후보님. 예, 해를 차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해를 차면 발이 탑니다. 또 그런 유사한 분이 있어요. 무슨 저 푸드 브랜드가 있어요. 들에 가서 해를 차는. 예. 그런데 이 전선에 나서면은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럼요. 지금 그죠? 이쪽 뭐야? 이 통합진보당도 지금 뭐 이정희 대표도 날아갔는데 그럼요. 여긴 장수가 날아간 거지. 한두 명이 날라갔습니까 지금? 요 선거 뭐 몇 주 안 되는데 초기부터 이정희 대표. 무슨 뭐 죽고 죽이는 얻어맞고. 싸움이에요. 뭐 그죠?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지는 거야 이제. 3살짜리 어린애들도 울면 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피나면 지고 울면 지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저는 버텨야 된다. 이게 뭐 프레임 싸움이라는 건 저희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이 높으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냥 웃자고 한 말씀 드리면은 최근에 각하가 그 저기 인기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네, 이걸 네. 굉장히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이구나. 꺾기도를 배우신 거예요. 꺾기도. 아하. 그래서 다람쥐 이거요. 다른 이거. 그래서 김용민을 꺾어가지고 온 국민을 공황 상태로 만든 거지 이게. 아, 그거 말되네. 각하가 필살기를 연마하신 거야 우리 모르게. 그래. 야. 정확한 지적이다. 사찰이 딱 나오니까 그렇지, 바로 꺾은 거지, 바로 이게 그냥 꺾기로 김용민으로. 들어가서, 예. 최근에는 또 이 김용민 이게 좀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제부터는 갑자기 이 북한 핵실험 이걸로 꺾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꺾기도. 북한 핵실험은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로켓 발사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정보들이 있는데 똑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스폰서가 있어요. 뭔가요? 로켓이 뭐 광명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위성 이름 얘기하는데 이 로켓 발사체가 쫙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가는 똑같은 장면이 계속 뉴스마다 나오거든. 조선 이렇게 딱 써 있어. 조선. 이거는 명확한 PPL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야, 뭐 얼마를 준 이거 건가? 이건 게다가 그 오늘- 노출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제가 또 오늘 스폰서죠. 발사체 공개가 됐어요. 이거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은 이렇게 딱 발사체가 이제 써 있잖아요. 조선도 써 있고 뭐 은하 발사체 이름이 은하 이렇게 하고 은하 3호입니다. 근데 은하 3 이렇게 써 있는데 파란색으로 3번이 써 있더라고요. 자유선진당 협찬인가요? 어디서 협찬했는지 파란색 일본어를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것도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닌가? 아유 그거 4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은하 4호가 아니었겠네. 경기정보 인공위성도 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호와 뭐 문자 상징을 보면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연상을 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뇌가 너무 피곤해 요새.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이 반말은 쥐가 뭐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도 쥐가 듣는다. 이런 요즘에 아니요, 낱말은 새누리당이 들어. 그것도 새인가요? 예. 하여튼 뭐 이 판을 치고 있는데 뭔 말을 해도 10년 전 얘기도 다 파헤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이 방송이. 형님도 얼른 파일 지우세요. 저는 하도 많이 깔려 있어갖고 지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이번에 후보 나갈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계속 까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야 몰라. 근데 지난주에 자꾸 이 조가를 한 3번 했더라고 내가. 이 애국전선 이거 방송하다 물 들어가지고. 우리는 탈곡. 우린 탈곡. 우리는, 네. 그렇지. 그게 조를 곡식 조. 조하고 저희 분명히 달라요. 조가세요는 다 붙입니다, 그죠? 한 단어기 때문에 조가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야? 조 띄고 까세요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야, 이건 우린 아나운서가 조가세요 그러는 안 되죠, 그거는. 아나운서 발음을 의심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건 그렇지. 그럼요. 조 까세요 그러. 그러면 아직 그 조가 깠어 지금. 아직 조용은. 욕한 적이 없는 거네. 조가 까였어. 우리 정혜리 반항서 대단해. 야, 조 까버렸어. 씨. 그 정말 그 정리하기 힘든 인간이었는데 너무 쉽게 까버리네. 아이 목 아파.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가까이 꺾기도 뭐 이건 뭐 청취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김용민 후보는 이제 계속 달려야죠. 예, 뭐 달리시고 근데 이게 뭐 선거에 좀
그 노원 선거에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얼마나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게 지역 선거가 아니고 김용민이 마치 전국구도 아닌데 지금 뭐 각하하고 지금 맞서 싸우는 전국구가 돼버렸죠. 이게 사실 뭐 돼버렸지. 이 건이 아니더라도 노원 쪽 판세는 그렇게 그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래? 예, 원래 좀 치열한 접전 지역이었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 저는 그건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나. 근데 이게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다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 공릉역 있죠 공릉역. 공릉역 2번 출구에서 한 50m 이렇게 가면 그 김용민 씨 사무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공릉역 딱 나오니까 어딘지 알겠더라고. 카메라들 쫙 서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대선 주자 캠프예요 이게.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그 사실 이게 제 고비죠 고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새누리당이 참 감이 없는 게 이번 선거가 이제 세대 선거다. 네. 세대 간의 어떤 그 갈등과 대립. 예, 이 뭐라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치기. 20, 40대 젊은 층이 결집이 되고 또 50대 이상의 젊은 층이 결집되고 젊은 층 뭐야? 어르신들이 결집되고 이런 양상으로 50대 이제 젊은 층. 선거를 그렇게 가고 가고 있죠. 있는데 네. 해필이면 여기다 어버이 연합을 투입을 했어요. 이게 저는 큰 실수다.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제가 보기엔 격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뭐 김용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르신들이 나서가지고 네. 그리고 역으로 저는 이게 젊은층 결집 효과가 좀 생기지 않겠나. 예. 노원 지역의 젊은층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김용민은 꼭 살려야 되겠다. 이게 김용민이 죽으면 낙곰수가 죽는 거고 낙곰수가 죽으면 그동안 이 만들어왔던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변화의 흐름. 그렇죠. 예. 이게 꺾일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그렇죠. 이런 절박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의 네. 꺾기도 되게 디테일한 참 꼼꼼하신 각하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 사태가 흘러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굉장히 고립됐었는데 예를 들면 우산을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저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게 의도야 어떤 거였든 간에 이번 그 조중동의 여론몰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 낙곰수가 민주당 내에서 고립되는 효과. 그러니까 그 낙곰수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하나 막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도 없어지고 그럼 각하는 그 뒤에 꼭꼭 숨고 그렇지. 이게 대단한 작품인 거죠. 만약에 지금 그 참 이번 선거가 정말 종잡기 어려운 게 지금 정도쯤 되면 뭐 야권 연대든 정권 심판이든 대충 판이 나왔어야 대충 되는데. 판이 나오고 정리되고 바람이 슉슉 불고 이제 한 3%씩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걸로 다 잠재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아니 뭐야 이 녀석들 조중동 플러스 각하 플러스 이명박근혜 얘네들 진짜 무섭다. 얘네들 프레임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오늘- 면에서는 푸르죠. 낮에 방송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송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정혜림 아나운서가 들어오더니 당 대표가 피습됐다고. 한명숙 계란 대표. 맞으셨죠? 네, 네. 저는 딱 듣자마자 피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예. 박근혜 왔구나. 마지막 승부샷이 오는구나. 그네 여사 맞으실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그리고 이제 비대가 커터칼 사건 본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우리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저 칼빵 정치라고 불렀었어요 저희들은. 이걸 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한명숙 대표가 피습을 당해가지고 계란으로. 이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제 먼저 하신 거죠. 먼저. 와, 그러니까 뭐 잘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어쨌건 당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쪽에서 뭔가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뭔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류가 돼 버리는 거야. 그죠? 아류로 가면 작품을 던지면. 염치가 있지. 그 한 번 꺾으셨는데 그거 또 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김용민 이 건도 좀 철저하게 준비된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뒤졌겠지. 아우, 이미 다 몇년전 파악이 거예요. 뭐 10년 전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닐 테고. 아마 8년 전께 안 나타났으면 낙곰수 방송 캡처해가지고 그걸 깠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올해도. 이게 준비를 해놓은 거다. 기획팀 자체에서.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뭡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은 선거 이제 등록하기 직전까지 야권 연대가 프레임으로 쫙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경기 동부로 한 일주일 맞고. 경기 동부는 별 재미 못 봤어요. 우리 애국 전선이 완전히 맹활약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거야. 터미네이터. 이거 터미네이터 깔때기.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맹활약을 하면서 완전 희화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팔았어. 팔아버렸고 이미 내년에 영화화 된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지금. 감독도 선정이 됐어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반부로 들어가면 사찰 터지고
이게 이제 다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큰 줄긴 세 가지네요. 이렇게. 뭘 하나 더 준비를 해놓은 거를 이제 깐 거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니까 완전 총공세거든요. 저쪽이. 그렇죠. 우리는 막판 공세가 된 거죠.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총선 이틀 전 김용민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나선 거죠. 그럼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요. 김용민 씨가 분명히 막말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 뭐 19금 방송이긴 아니야, 하지만 총선에서 막말한 게 아니라 그죠. 과거에 예전에 8년 전에 한 거지. 8년 전에 그 막말은 맞아요. 그걸 다시 이제 불러낸 거죠. 저하고 술 마실 때 할 얘기를 공적인 방송에서 했다라는 건 뭐 19금이라도 또 공적이라고 봐줘야 되나. 공적으로 보기는 조금 그런데 그건 분명히 뭐 어쨌든 네, 공중파 방송이 아니었. 몇 가지 표현에서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봅니다. 아니 그 표현이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그 문장을 놓고 보면 그건 매우 격하고 과도한 표현인 건 사실이죠. 오해 여지도 여러모로 많고. 그죠. 그 기분 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관계 맞고 그래서 이 김용민 막말을 이번 총선에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나요?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데 다시는 막말을 못하도록 그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이 사람 계속 놔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간으로 만들자. 반드시 들어보내가지고 이정희 대표 옆에다 붙여줘야 돼요. 반듯한 말을 완전히 바른 생활 4년 동안 완전히 제대로 걸려가지고 바른 생활만 하게. 아니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하지마. 지금 머리에 막 헷갈리는 게 이 김용민 씨가 막 얘기를 하는데 립싱크로 이정희 대표님 목소리가 막 들리면 이 합성은 좀 너무 웃긴데. 김용민 후보 뭐 여기저기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오늘도 그 아침에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분 예전부터 이제 그 아시던 분들 전 뭐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라고 있죠. 저기 마포에 있는 저 홍대 옆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방송 이제 PD 생활 해오시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블로그에 대형교회 비판 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제 잘리시고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 석사 논문도 쓰신 거를 제가 보면 그 한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블로그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국 교회 뭐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쭉 비판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말들 저는 뭐 낙곰수 예전부터 들었기 전에 김용민 씨가 이제 그 크리스천 복음 관련 이런 그 복음과 상황 뭐 이런 뉴스앤조이 이런 그 기독교 매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혁 매체들 이런 데서 이제 쭉 쓰신 글들을 그 전부터 좀 봐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그렇게 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어쨌든 자기가 번듯한 직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벌써 그때가 이제 뭐 한 27, 8 뭐 이랬을 때 나이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비판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 교회 매체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런 글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님이 또 목사시죠. 그래서 이분이 참 그 진정성이 있고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이 다혈질이시면서도 이 정의감 넘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그래서 저는 많이 참 느꼈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물론 이제 그 실수를 하셨지만 이분이 이번에 뭐 대중 앞에서 유권자들 앞에서 이제 사과도 하시면서 한 그 동영상들을 보고 나서는 이분이 가시면은 국회에 가시면 정말 잘하시겠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 삶에서 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여기인데 이건 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김용민 후보는 아마 쉽게 됐을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럴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낙곰수 멤버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 그냥 팟캐스트 인기 많으니까 그중에 그냥 제일 나올 만한 막내 하나 내보내서 그냥 쉽게 민주당 공천 받아서 가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김용민 후보가 대처하는 방식이랄지 또 이 진정어리게 사과하는 것, 또 그 이후에 이 자기가 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밝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예전에는 저 사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네네.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 자기 과거에 그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는데 이제 가면 정말 잘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정성도 느껴지면서 예. 인품을 또 다시 그렇죠. 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는 김용민의 진가를 이번에 좀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나. 네. 날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발 지금 이제 우리 디테일조가 얘기한 효과가 네. 나타나기를 이제 바람하지 않는 입장에서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김용민과 이명박 대결 구도를 이제 조중동이 프레임을 앞장서서 만들어 놓고, 근데 김용민을 뭐 영웅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 막말한 사람으로 이제 찍어내린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놓고 그 안에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대결이 있는 거고, 특히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한 거고, 낙곰수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일종의 조직이죠. 네. 대한방송 조직이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염원을 지금 계승해서 나간 거잖아요. 어떤 면에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지점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디테일조가 쭉 풀어준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숨어 있는 지점이 이 김용민 까기가 굉장히 절묘한 기획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 지난 어제가 부활절이에요. 기독교계는 부활절은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한 절기란 말이에요. 성당과 모든 이제 교회들이 그렇죠, 다 뭐. 부활절을 지냈는데 저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두 번만 교회를 다녔어요. 모든 교인이 거기 이제 이 계란, 그죠? 계란 삶은 먹으러. 계란 주는 거잖아요. 색칠해서. 근데 그 직전 주말부터 김용민 까기 조선일보 이 일면 기사가 예전에 성인 방송 막말뿐 아니라 기독교 척결을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교회 척결을 주장했다. 부활절 기념으로. 지금 네. 얘기한 그 디테일조의 이제 워딩이 사실인데 보면 대형 교회나 정말 이 축제, 부를 축제하는 이제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고 특히 교회를 세습하는 그 대를 이어 세습하는 그 네네. 북한 정권도 아닌데 그런 이제 어떤 그 교계의 큰 목사들을 이제 비판해 왔단 말이죠. 네. 그 자신도 목사의 아들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부패한다. 이걸 끊임없이 이제 지적해온 오히려 이제 굉장히 성서의 예언자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를 다 부정하고 척결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것처럼 이 뒤집어서 그리고 편집한 거죠. 그래서 이 대대적으로 부활절 직전부터 이제 포문을 연 거죠. 각하의 뒤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한국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SM.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다 썩었거나 교회가 다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교회 교인들이 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이 그 개발 소식 접해가지고 그 근처 부동산을 사재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가 만들어가지고 그 땅값 올려받고 이제 이런 짓들도 해. 이런 이제 교회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 지난주에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 그 라이스 국무장관에 대한 그 막말 그쪽이 성적 나갔었죠. 막말. 예.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오히려 그 성적인 코드는 막말 정도의 코드였었고 대상이 이제 미국 이게 부시 대통령 뭐 그 미군 인질 뭐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도 역시 이제 대상이 미국이었고 반미주의 계열로 몰아붙인 거고. 그 다음 날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노인 반기독교적인. 노인 발언이 반노인. 있었죠. 그렇지. 그 시청 앞에 뭐 오시지 못하게 뭐 어떻게 하자. 엘리베이터. 노인을 이제 겨냥한 그 다음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반기독교, 바로 반교회. 반기독교. 이게 그 미국 또 이 노년층 또 이 기독교 이게 그 한국 보수를 이끄는 거의 그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표적인 근본적으로 세력들이죠. 깔려 있는 이 3대 세력인데 뭐 세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층이죠. 주로 지지층이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지점들인데 이 세 개를 이제 정확히 그 사면타를 탁탁탁 치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막말 실수한 것을 갖고 그렇게 이제 세 개로 딱 카테고리를 쳐가지고 이 하는 솜씨란 참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네. 김용민 씨가 표현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강간 이런 표현을 워딩 썼다는 거는 자체로는. 예, 그 자체는 문제인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맥락을 뭐냐면은 봐야죠. 이라크 전쟁 뭐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때 8년 전에 그 아부그라이브 그렇죠. 그 교도소에서 포로들을 학대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홀딱 학대하고 벗겨놓고 강간을 했었죠. 예, 그 강간을 하고 미군들이. 온갖 그래서 추한 이제 그 말이 나왔죠. 뭐 일들을 했는데 관티나모 댓글들씨 끌고 예, 예. 다니고 그랬죠. 그죠? 뭐 끌고 가고 뭐 성추행도 하고 그 여성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뭐 맞아요. 희낙낙하고 그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사건을 보고 바로 분노해서. 그죠? 예.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진을 놓고 방송을 했으면은요, 저는 쇠고랑 찼습니다. 이미. 욕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는 뭐 거의 폭행 수준으로 갔을 거다. 제가 뭐 백악관에 가서 폭탄을 던지겠다 이런 발언이라도 했을 거다. 근데 이런 맥락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느닷없이 뭐 라이스를 강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강간을 한 그 미국의 범죄에 대한 어떤 역설적 표현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19금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상에 이런 경계선을 좀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했지만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맥락과 예. 배경을 보면 그 이제 흥분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느냐. 그 워딩 자체는 격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폰, 스마트폰 그리고 트위터 이런 문명의 이기나 네트워크의 발전이 없었으면 아 이번 선거도 진짜 깝깝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행동대장님 말씀하신 이게 이런 어떤 이라크 포로에 대한 성적인 학대에 대한 거친 발언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면 그 SNS 쪽에서 다 뽑아 올려가지고 근원을 찾아가지고 만들고 아, 그렇죠. 퍼뜨린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보도한 매체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SNS라고 하는 어떤 이게 그 지난 선거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 진영 내지는 뭐 이거 뭐 시민 계급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요 이쪽에 좀 그 매체 내지는 무기로 좀 사용이 되면서 일종의 조중동과 정권 방송들이 짜놓은 이런 프레임들을 깨지는 못하는데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렇지.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항하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나가니까. 그렇죠.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사로 태어나고 완전 통일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철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릇된 철학은 그릇된 삶을 낳고 참된 철학은 참된 삶을 낳습니다. 새로 나온 철학서적 거리의 철학자 김세준의 일하는 사람의 철학 이야기.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검색하세요. 일하는 사람의 철학 이야기. 도서출판 615. 뭐 깔때 이왕 되는 김에 계속되면 애국전선이 없었으면요 이번 선거는 경기동부 선거로 갔습니다. 끝까지. 아 그럴 가능성 있어요. 처음에 뭐 그럴 색깔 쪽으로 가능성이 잡고 있어요. 저 종북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애국전선이 빵 나타나가지고 한 100만 정도를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아 진짜? 일단 100만이라고 해야죠 지금.
100만 정도로 움직여지니까 의제가 바뀐 거야 이게 지금. 체감은 잘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치고. 할리우드도 오시는데요. 아까 요걸로 못 가니까 이번엔 김용민 해보자 이러는데 김용민도 또 SNS의 힘으로 또 뒤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김용민에 대한 응원과 지지, 이거 뭐 김용민 훈련병 구하기가 되든지, 김용민 뭐 일병 구하기가 되든지, 이 김용민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낙곰수는 우리보다 한 뭐 10배 이상 파워가 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나와라 정봉주 비키니 응원 사건 때 한번 저들이 이제 한번 밟았죠. 마초로 그냥 찍혔었잖아요. 간신히 그걸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김어준 총수가 잘 대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진보 내에서도 찜찜한 눈길로 보는 입장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또 어디까지 이제 지지하고 막 밀어줘야 되나.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묘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3대 계층, 이 보수적인 기존 계층을 정말 똘똘 집결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진보 안에다가 또 이게 내부에 폭탄을 던지는 거야. 자꾸 이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는 꼼수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난 살아났다고 봐요. 분명히. 작년 FTA 전국에서 민주통합당이 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의 주역으로 세워준 그 밑에는 낙곰수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는 민주당도 저 정도 격한 말이 나오고 보니까 밀어줄 수는 없네 하고 내부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완주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신선한 젊은 피로 또 싸워야 되고요. 디테일즈 말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해찬 후보 정도면은 민주당 내에서 뭐 넘버 1, 2 자리시잖아요. 뭐 이른바 보이지 않는다는 설도 있죠.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손만? 아니에요. 손만 안 보인다는. 발. 그 박영선 최고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이해찬 후보가 아니고 이해찬 후보는 보이지 않는 발. 보이지 않는 발. 둥둥 떠 있는데 유령이잖아 그럼. 귀신. 여기 선발 머리가 다 따로 돌아 왜 이 당은? 그 뭐 정치공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좀 그냥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넘버 2 정도, 넘버 2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래나? 그러니까 이회찬 후보가 뭐 사퇴해라 이 정도 워딩 해주시고 한명숙 대표가 사과하고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나름 좀 힘의 균형이 맞는 셈이죠. 당내에서는. 그렇게 게임을 봐야죠. 어쨌든 뭐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민주당은 맷집이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 구도가 이 좁은 정당, 작은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제 1위로 오면은 이거는 그림이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죠. 이게 맷집이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김용민 후보가 만약에 진보당 후보였으면요 반드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동부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경기동부가 핵심. 그죠. 뭐 막말했다 또 이렇게 이제 막말까지. 경기동부의 이빨이었다. 그리고 그 관티나무 수용소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은 이 반미주의자 이데올로기로 해석했겠지. 좌경용공으로 몰았겠죠. 오늘 그래서 그 종지부를 찍은 단체가 있어요. 활빈당이라고. 골빈당 아닌가? 네, 김용민 후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아니 무슨? 제가 고발했어. 제 양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가보안법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잡놈들한테 다 갖다 붙이고 진짜 정신이 나갔나요? 골이 비었나 진짜. 거룩한 법이야. 거룩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아니에요 그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거 우리 생존권 문제예요. 생존권 문제. 아니 왜 우리 아이템을 가져가시냐고. 그래 보안법 종북 이런 거 다 우리 아이템인데 이거를 낙곰수에다 주면 어떻게? 어버이연합 우리 사무실로 오시란 말이에요. 만들하지 말고. 그래 멀리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에 경기동부도 많고요 지금. 여기 와서 노세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가스통 환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김용민 후보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정말 총알을 맞으면서 전선에 나갔잖아요. 우리 애국전선은 계속 참호해서 지원 사격하는 이 땅개 조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후보가 하나 나갔으면 이제 어버이연합 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중에 후보가 나갔으면 선거판이 깨집니다. 선거가 진행이 안 돼요. 어깨 좀 등에 경기도. 아니 나는 그렇게 행동대장이 유격대로 나가서 됐을 것 같은데. 선거판이 깨진다니까 되긴 되는데. 근데 아까 박근혜 대표가 뭐 교육이 안 좋고 애들 뭐 우짜고저짜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매우 교육적인 정당, 건전한 정당 새누리당. 뭐라고 나왔어? 경기, 포항, 남, 울릉 선거구에 여기 어떤 선거구냐면요. 우리 형님
ISD 형님. 예, 우리 형님 선거구였어요. 형님의 5선인가? 예, 그 못 나오시고 이번에 6선인가? 예, 넘겨줬으면은 뭐 그분도 형님하고 매우 친한 분이겠죠. 그렇겠죠. 김영태 후보 60세. 상당히 친할 것 같아요. 김형태 후보입니다. 예. 재수 씨를 성폭행 미수하다가 재수 씨요, 재수 씨. 재수 씨예요, 재수 씨.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인 거죠. 동생의 아내를 2002년도에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 김용민 씨가 막말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시점과 그보다 좀 앞선 시기죠. 10년 전에 재수 씨를 예,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오늘 폭로가 됐어요. 그 누가 폭로를 했냐? 재수 씨가 폭로를 했어요. 당사자가. 요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 1995년 이게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난 무슨 이런 이건 정말 교육상 제가 읽어주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지들이 도덕성 뭐 교육 얘기를 하니까 1995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 씨의 남편 동생이죠. 예, 사망한 후에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2002년 5월에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해서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게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건데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보통 이제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폭로한 당사자가 재수 씨잖아요. 김 후보 재수 씨예요. 집안 사람이 집안 사람. 뭐 이건 외부의 아니 조카잖아. 그러니까 재수 씨의 아들이 조카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조카가 아무리 원수를 졌다고 재수 씨가 그죠? 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버님. 아주버님을 죽이려고 그것도 선거 때 이걸 폭로를 하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정말 이런 거는 당신은 안 된다 뭐 이거죠. 네. 그죠? 이건 뭐 원한이 맺혀도 크게 맺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게 핏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스토리를 딱 들어보니까 일본 야동에 자주 나오는 스토리예요. 우리나라 스토리는 아니야 이거. 그걸 왜 봐? 그걸 왜 보시는데 도대체? 난 모르는 얘기야. 아니 그걸 왜 보시냐고 도대체. 본 게 아니고. 정하나 지금 죽어요. 죽어 좋았어. 모르는 얘기야. 본 게 아니고 주변에 마니아가 있어서 수습이 안 돼 이미. 수습이 안 돼. 끝났어 이거는. 숨 쉬어. 근데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해주신 게 우리 각하의 고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 흔치 않은 그죠. 대한민국 정서에서 흔하기가 어려운 이런 범죄 행각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참 벌어진다는 게 이 당의 어떤 참 하여튼 저 뭐 김용민 후보 뭐 이건 뭐 그 비할 바가 아닌 이런 사건인데 이게 저는 아까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드리면 이제 김용민 후보가 당연히 계속 달려서 이제 승리를 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목표가 당선이었다면은 이제 MB 심판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극우 보수 세력 이 미국 또 기독교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 노년층 그 뭐 그냥 그 어디 그 일당 받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혹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 이렇게 세 부류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국회에 가시면 이렇게 그냥 그 사과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근데 그 본질은 이제 그런 미국 그 제국주의적인 미국의 패권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일부 이제 아주 부패한 기독교 세력들 지금 대형 교회들 특히 많이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 쪽에서 휩쓸려 계시는 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 딱 좋은 아이템이지. 이분들을 정말 이 국회에 가시면은 이쪽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 어차피 이제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이상 국회에 가시면 이런 역할들도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 과거의 그런 그 문제의 본질. 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또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김용민 교수가 또는 이제 그 직업적으로 시사 평론 방송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단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계에서는 나는 꼼수사라는 세계적인 팟캐스트를 등장시킨 또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직접 이제 미디어의 패러다임 바꾼 거죠. 손이간 이제 편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의원 후보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또 기성 미디어의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김용민이 8년 전에 우발적으로 막말을 했다고 치자
그게 지금 이제 밝혀져서 조중동이 막 유포해서 들어보니까 좀 센 말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당선돼서 지금 이 조 기자 얘기처럼 국회에서 국민들이 때려주면 돼요. 이 돼지야 떼찌 그때 왜 그런 말했어? 앞으로는 좀 이제 이 품격 있게 잘해 떼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일면에 때리고 삼면에 때리고 지면을 다 할애하는 이 조중동 얘네들은 왜 이 각하의 비리 사찰만 해도 하얏감이고 탄핵감이고 이건 정말 이 지금 당장 퇴진을 해야 되는 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청 높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터져 나오는 수많은 이건 말이 아니라 욕설이나 센 말이 아니라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쵸. 지금 이제 오늘 조현호 전격 사퇴한 거 봐요. 지금 이 민생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조 깠죠. 조 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강정에 가서 청와대가 조를 깐 거지. 경기도 조 깠어요, 기동대가 우리가. 다 강정에서 지금 주민들 괴롭히고 있고 이게 살인의 추억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시국 사건에 다 경찰 동원해 놓으니까 민생 치안을 지금 못 챙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MB의 죄는 도대체 이 조중동이 몇 단에다가 몇 줄을 썼다는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정국에. 아니, 그걸 왜 써요? 안 쓰나? 그럼 조중동이 아니지. 그렇지.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내가 오버했다 인정.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제가 볼 땐 좀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왜 너네 각하는 이러는데 김용민만 까? 이건 사실 데스크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도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기사 써라 말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그 유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중동 이 문화일보. 요즘 문화일보 활약이 만만치 않죠. 조중동문 이 선거 때만 되면 물론 평상시도 그렇지만 새누리당, 이 한나라당의 그 선거 찌라시가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맞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숙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뭘 기대하거나 뭘 갑자기 하기가 급반성이다. 참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잠시 내가 착각을 했어. 오늘 트위터에서 저 트위터리한 분이 예. 딱 이제 비슷한 저 분노를 내가 표출했더니 딱 날라온 게 이 조선일보를 신문으로 보시면 이 저 두루마리 휴지가 8만 대장경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그걸 듣고 맞아. 그러니까요. 아유, 내가 부지불식 중에 이 조선일보를 미디어라고 생각했구나. 그게 반성을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조중동 찌라시 군소 매체 이 작은 군소 매체들 영세 매체화 되고 좀 있으면 망할 거니까 네. 20억씩 적자 내는데요. 적자가 아니고 매출이 20억이구나. 돈 때려 박은 건 300억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비판하고 욕해봐야 그냥 본인만 답답해요. 그렇다고 뭐 편집국에 전화 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조중동한테 야 너는 이런 기사를 왜 안 쓰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트위터에 기사 하나 링크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냥. 우리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조중동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개 같은 놈이라도 자꾸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보다 하면서 변화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그럼 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면요. 이것도 우리도 언론처럼 해봐야지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잘한다 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써봐라. 너희들의 색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반도 이거 계속 만들어라. 300억 다음에 300억 넣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행동대장 한반도이기 때문에 다 빵 터진 게.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디테일조 혹시 종편 보나? 인간 박정희 그거 어떻게 돼가지 지금? 그게 하나 아직, 지금? 아직 채널 A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안 했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조중동 분들한테 또 아이디어 한번 드릴게요. 조선 TV에 이거 인간 박정희로는 흥행하기가 힘듭니다. 인간 어뢰를 하세요. 수중 스펙타클 어드벤처 3D로 3D 인간 어뢰 안경 끼면 어뢰가 막 타이타닉을 능가하는. 타이타닉을 능가하는 인간 어뢰 이거 터집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로 가야 돼. 우리가 짜주는 신호부로 만들면 종편도 뜰 수 있어. 이거 빨리 또 등록해야 되겠네요, 이거. 네, 참. 그렇구나. 아니 저는요 오늘 이제 제목이 달려라 김용민인데요. 제가 사실 살짝 디테일조의 깔때기 스타일을 살짝 대보자면. 제가 낙곰수가 뜨기 전에 김용민 후보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다. 인터뷰하셨죠. 예. 맞아. 제가 저희 민중의 소리는 아나운서도 기사를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사평론가로 한참 이름을 날리시던 그렇죠. 때 방송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를 민중예술에 오셔서 정혜림, 김용민, 김용민, 정혜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티파니와 나의 관계 같은 거잖아 이거. 그게 뭐예요? 사교? 아니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아, 또 희한한 검색어를 만들어. 정혜림, 김용민. 이것도 새로운 갈등이네. 그게 아니라 김용민만 검색하면 너무 기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한욱 지새끼 최한욱으로 검색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때 당시에 저와 이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용민 후보께서 육성으로 직접 들은 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이미 진보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안 될 놈은 속아내고 될 분을 띄워주는 국민들의 검증, 선택 그리고 집중의 과정만 남은 거죠. 남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용민 후보가 자기가 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 줄은 전혀 몰랐고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가 2008년, 2000 네 그쯤이었거든요. 예, 2008년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빨랐구나. 나는 이 작년에 김용민 교수랑 한번 통화했는데. 네. 지금 깔때기 되신 거예요? 돼지 깔때기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국민들 믿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니 믿어도 좋죠. 그러니까 저는 싶어요. 뭐냐면 낙곰수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작년 11월에 시작했잖아요. 한미 FTA 이제 우리는 급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결성된 방송이고. 우리 제동도 못 걸었어. 그런 김제동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제동커녕. 네, 그러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햇살이 좋은 그 여름날 그 오세훈 시장 사태 막 벌어지고 낙곰수가 막 뜨기 직전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낙곰수를 탁 틀었는데 너무 깔깔깔깔 유쾌한 방송이 나오는데 밖에 이 세상은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근데 들리는 이 정보의 내용은 굉장히 섬뜩한 음모론이었잖아요. 그 등골이 시원하면서 이 아름다운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들은 너무 밝은 톤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섭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세상일까? 그러면서 낙곰수에 이제 애착이 갔어요. 그래서 김용민 교수 연락처를 알아내서 딴지일보에서 이제 알려주셔서 통화를 해서 이 민중의 소리 스튜디오가 있으니 여의도에 늘 들어보면 처음에 뭐 이 에어컨 소리 나고 에어컨도 유명해졌잖아요. 울부짖는 에어컨. 그다음에 초인종 소리 이런 거 방송 환경이 안 좋구나. 여의도의 민중의 소리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스튜디오를 아무 때나 쓰시라 그래야 되겠다. 통화했는데 이제 김용민 교수는 이제 강의 중에 잠깐 받아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정말 호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은 없으셨지.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요. 제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더니 2008년 아니고 2010년입니다. 뭐야 같은 애잖아. 무슨 30살도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 사람이 오락가락해. 실제 나이는 모르지. 왜 이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김용민 씨도 훌륭한 분이고 낙곰수도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한국 정치가 이만큼 변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속도전. 그래서 꼭 당선을 시켜야 될 이런 중요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조건 저는 이제는 김용민 씨 당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밀리면은 계속 이런다 이놈들이. 그렇지. 이게 안 통한다는 거, 그죠?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게 세기를 박아야 됩니다. 제가 좀 그냥 직업으로 끔찍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모레 투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소화해야 되는 기사가 있고, 그리고 12일 날 정도 되면 또 이제 어떤 분석 기사 이런 거 해야 되고, 13일 정도쯤 되면 뭐 미담 같은 것까지 해서 선거가 이렇게 대충 마무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소야대 뭐 이러면서 이제 쭉쭉 전망 나오고, 그리고 2주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9일인가요? 투표일이? 그렇죠. 이날까지 매일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대선까지. 네. 그 계속 그러겠죠. 조중동이 꽂아가지고 뭐 통합진보당 누구 뭐 이렇게 찍고 뭐 저 김용민 씨 또 찍고 뭐 한명숙 씨 또 찍고 계속 찍을 것 같아요. 6, 7, 8, 9, 10, 11, 12 8개월 그러니까 동안. 얘네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 그리고 꺾기도를 지금 배우신 연마신 각하께서는 이걸 한번 재미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번 사례로. 그러니까 총선 투표 끝나자마자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럴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번 김용민 씨 사건 때문에 오히려 묻혔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낸 생쇼 중에 뭐 이제 제일 처음에 뭐 경기도부로 시작해서 이제 김용민으로 왔는데 진짜 백미는 뭐였냐면은
문재인 후보 불법 건축물 사건. 아, 참. 그러니까 처마가 계곡 조금 예, 처마가 너무 진짜. 그것도 어떻게 찾았대? 제가 가서 까고 싶어요 처마를. 아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뒤지면 예를 들면은 그 뭐 자녀들 그리고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계속 뒤지면서 계속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아들에 대해서 예. 김종은 후보가 비판한 게 있잖아요. 나도 못 보내는 저 비싼 대학에 자제를 유학 보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알고 뭐 보니까 유학도 장학금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그리고 지금 해병대 다녀오고 군필 다 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수야대 되면 이게 종편 저기 세무조사하고 장자연 사건 다 까고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지시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김용민에 대한 전면전이제 저들이 야권 후보와 야권에 들이댔던 잣대들을 그대로 정말 한치도 틀리지 말고 불법 건축물 닦아보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마를 질 거야.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다음에 뭐 과거에 했던 막말 다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고 청와대 등기부터 떼봐야고. 그 청와대도 떼봐야지. 청와대 등기부터. 잣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그래, 봅시다. 누가 어디 더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한번 공정하게 까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가 조중동과 지상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요만한 거 하나 침소봉대 하면은 크게 빵빵 터져서 김용민 그냥 일개 노원구 후보 하나가 이게 뭐 지금 재선도 아니고 지금 초선에서도 지금 보름 뛰어들어서 지금 이 막 정말 헉헉대고 뛰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하나가 뭐치 야권 연대의 상징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절대 밀리면 안 돼요. 나쁜 후보 놈들이죠. 김용민 후보 본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A씨 안에 사퇴하면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만큼 쉬운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퇴가 의미하는 게 본인 개인에 달린 게 아니고 후보기 때문에. 그게 그럼요. 이정희 대표도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퇴는 가장 쉬운 결정입니다. 가장 쉬운 결정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가는 거죠. 오히려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어차피 선거를 하면요 팔 잘리고 다리 잘려요. 모가지도 잘릴 수 있어요. 그거를 막아줘야죠. 그렇지. 네, 이게 이 짓이 지금 그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고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하를 각하를 하야시키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그 하기 위한 시점까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세이브 아우어 김용민이에요. 재창출은 저 새누리당이 재창출. 아 죄송합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재창출하면 이 양반 커밍아웃. 뭐야 내부에 적이 있었어. 정체를 밝혀라. 근혜공주 사랑해요. 아 이런 거였어? 나도 사실 저도 TK예요. 다 미쳐 돌아가는구만 지금. 우리 1시간.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쳐버리겠어 뭐 진짜. 사퇴해야 된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그 이정희 대표 사퇴 이후에 절대 이런데 말려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싸우면 안 된다. 일단은 우리는 단결하고 같이 싸워줘야 된다. 나중에 가서 김용민 씨 데려다가 왜 그랬냐 말을 이제 똑바로 해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전선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끼리 야 너 총을 왜 옆으로 쐈어? 뒤로 쐈어? 저기서 막 총 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일단은 그럼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는 딱 한 방향을 보고 싸우고 그죠? 그 이유가 되면은 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과연 몇 프로의 부동표가 이틀 전 오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 사격이 가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판세 분석 보면 지금 뭐 거의 박빙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선거 처음이야. 처음. 하지만 판세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사격할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네. 이건 이제 이틀이란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딱 이제 드러나겠죠. 우리가. 근데 이때까지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고 애국전선 지금 소집돼 가지고 벙커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사격 집중하고 있고 지침 내리고 있고 지침 받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게 이 전투의 기본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선거는. 이런 딱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고 김용민 씨하고 김어준 씨한테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울지 마 씨발. 울고 지랄이야 씨. 뭘 잘못했다고. 그래 씨. 뭐 쫄지 말라면 지들어 울어 씨. 울지 마.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지금 우린 저거지 뭐 달려라 김용민 끝까지 가서 이겨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살아 돌아오세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국회를 갈 수 있다는 정말 4년 뒤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세요. 훌륭한 설계를 남기겠구나. 네,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20대 총선은 그 나이 순서대로 한 번씩 출마하세요. 그래, 우리는 장유유서 형님부터. 저는 출마 못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밝힐게요. 대선 끝나고.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아 막판에. 요까지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22화 달려라 김용민 편을 함께하셨습니다. 1급 현역 이병대상입니다. 친일신문 보수언론, 친일신문 보수언론, 친일신문 보수언론, 친일신문 보수언론. 야,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그래. 다음. 네. 친일신문 보수언론. 이젠 안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 조선은 안 본다.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